마네가 처음으로 선택했던 직업은 화가가 아니었습니다. 누드화, 초상화에서 흔히 볼 수 없는 모습이 풀바디의 식사에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마네는 과연 반골 정신이 가득 찬 혁명가였을까요? 여러분은 인상주의 하면 어떤 화가가 생각이 나시나요? 인상주의 화가들 중에는 정말 유명하고 기라성 같은 작가들이 수두룩합니다. 사실 인상주의라는 사주 자체가 상당히 인기 있는 사주기도 하고요. 그렇게 많은 작가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작가들을 꼽으라고 하면은 모네랑 마네가 있을 겁니다. 사실 이 두 작가의 작품 때문에 기억에 남는 것도 있지만 이 두 작가가 이름이 항상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누가 모네고 누가 마넨가. 비슷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두 명이 또 공교롭게도 인상주의에서 굉장히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두 작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두 작가 그 중에서 에드와르 마네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1832년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난 에드와르 마네는 미술학교를 간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프랑스 법무부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마네의 아버지는 마네가 법 쪽으로 일을 하는 것을 굉장히 바랬었고 미술 쪽으로 일하는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네의 아버지는 일반적인 학교에 마네를 보내게 됐는데요. 마네가 처음으로 선택했던 직업은 화가가 아니었습니다. 마네가 맨 처음에 선택했던 직업은 정말 화가랑도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 직업인 해군이었는데요. 마네는 1848년에 그의 첫 번째 해군 입시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나 해당 시험에서 떨어져서 해군에 가지 못하게 된 마네는 같은 해 12월에 견습 선원으로서 배를 타게 되고 다시 1849년에 해군에 다시 한번 도전을 하게 됩니다. 두 번이나 해군에 입대하고자 한 마네는 결국 두 번 다 낙방을 하게 되고 다시금 화가의 길을 선택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마네가 화가의 길을 가고자 할 때는 부모님의 반대를 결국 이겨내고 마네의 아버지도 법조계가 아닌 화가의 길을 가는 마네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해군에 떨어진 이듬해 1850년 마네는 토마스 쿠티르라는 작가 밑에서 그림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당시 역사화라는 장르를 주로 그리던 토마스 쿠티르 밑에서 그림을 배우게 된 마네는 토마스 쿠티르가 사용하는 화려한 색상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그림을 그리던 마네는 1856년 그의 친구 알베르 드 발루아와 함께 스튜디오를 차리게 되면서 독립을 하게 됩니다. 독립적인 스튜디오에서 계속해서 작품을 그려내던 마네는 1863년에 네덜란드의 피아니스트 수잔 리누프와 결혼을 하게 되고 탄탄대로를 밟으며 화가 활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1865년 마네는 살롱에 어떤 한 작품을 출품하게 됩니다. 여기서 살롱이란 당시 프랑스에서 여러 작가들이 자신의 작품을 출품해서 등수를 매기는 그런 전시회가 있었는데요. 대중매체가 발달하지 않던 시절에 이를 통해 작가들이 유명세를 얻는 전시가 바로 살롱이었습니다. 에드와르 마네 역시 본인의 작품을 살롱에 출품을 하게 되는데 이 작품은 결국 살롱에서 떨어져 전시가 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해 살롱은 너무 많은 작가들이 낙선을 했습니다. 너무 많은 작가들이 낙선을 하자 낙선된 작가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요. 그 불만이 얼마나 컸냐면 프랑스의 초대 대통령이던 나폴레옹 3세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작가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나폴레옹 3세는 낙선된 작가들만을 위한 전시, 낙선전을 개최하게 됩니다. 살롱에서 낙선했던 마네의 작품 역시 이 전시에 출품이 되게 되는데요. 이때 전시된 작품이 그 유명한 풀버디의 식사입니다. 그 당시 풀버디의 식사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미지로 다가왔는데요. 그 이후에는 저희가 누드화, 초상화에서 흔히 볼 수 없는 모습이 풀버디의 식사에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우선 누드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게 된다면은 관람객은 누드화를 바라볼 때 창문 너머에 있는 모습을 관음한다는 그런 느낌을 일반적으로 받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누드화에 그려지는 대상은 현실 세계에 없는 대상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화 속의 인물을 그린다든지 아니면 일반적인 인물을 그린다고 하더라도 눈을 응시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네의 풀바디의 식사는 이 모든 법칙을 깨부쉈습니다. 우선 마네의 그림 속에 있는 인물들은 전혀
신화적이지도 역사적이지도 않은 인물들이었습니다. 누드로 그려져 있는 여성 주변에는 양복을 입고 있는 남성들이 앉아 있는데요. 이 모습에서 해당 인물들은 마치 파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유흥업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과 중산계층의 남성들이라는 모습으로 읽혀지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우선 이런 인물의 구성부터가 당시 파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사회 비판적으로 보일 수 있었던 것이죠. 거기에 더해서 누드로 그려지고 있는 여성은 관객의 눈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누드화 그리고 초상화를 볼 때 관람객은 창문 너머에 있는 인물을 관음하는 것처럼 느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상황에서 눈을 마주치게 된 관객은 마치 창문 너머에서 바라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들킨 것과 같은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즉 굉장히 불쾌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류 미술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었던 살롱에서 이런 파격적인 작품은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왔고 마네는 엄청난 비판에 직면하게 됩니다. 전통을 깨부수는 모습은 비단 풀버디의 식사에서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마네가 그린 작품들은 당시에 기존에 그려졌던 그림과는 다른 방식으로 그려졌고 이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 중에 마네가 예술을 그린 모습 같은 경우에 성스러운 모습으로 그려진 것이 아니라 마치 탄광부의 모습과 같이 그려졌다. 너무나 현실에서 죽어있는 사람처럼 그려졌다라는 비판. 이 사실적으로 그려진 죽어있는 예수의 모습에서 신앙심이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비판도 있었고요. 이후 그려진 올랭피아 같은 경우에도 전통적인 그림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피리 부른 소년이라는 그림 또한 너무나 평면적인 그림이다 라는 비판을 받았고 기존에 그려지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그려진 마네의 작품은 평론계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했습니다. 전통적인 미술 회화에서 벗어난 에드와르 마네는 과연 반골 정신이 가득 찬 혁명가였을까요? 사실 마네의 삶을 보게 되면은 반골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도 주류에 들어가 있는 작가였습니다. 1874년 인상주의가 인상주의로 불리게 된 이유가 됐던 전시가 진행이 되게 되는데 해당 전시에서는 작가들이 살롱에 반대하여 살롱이 아닌 살롱 바깥에서 전시를 했던 이런 거대한 전시에 인상주의의 대표주자로 알고 있는 에드와르 마네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도 마네는 끊임없이 살롱에 출품을 하고 있었는데요. 1865년 풀바디의 식사를 시작으로 1866년, 1867년 파리 만국박람회에 출품할 작품에도 마네는 출품을 했지만 낙선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살롱에 작품을 내던 마네는 1873년 네덜란드 여행에서 영향을 받아서 그린 그림이 드디어 살롱 심사를 통과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1875년 두 개의 작품을 출품하지만 살롱에서 낙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살롱에서 떨어지던 마네는 그렇다면 살아생전에 인정을 받지 못한 작가였을까요? 1867년부터 조금씩 마네의 작품이 재평가받기 시작합니다. 특히 프랑스의 소설가 에밀 졸라는 그의 작품에 대해서 극찬을 하게 되는데요. 에밀 졸라는 풀바디의 식사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대중들이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언젠가는 재평가받을 위대한 작품이라고 얘기를 하며 이 작품은 언젠가는 루브르에 들어갈 위대한 작품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실제로도 에밀 졸라의 말처럼 이 작품은 루브르에 들어가게 되고 물론 지금은 오르세 미술관으로 이 작품이 옮겨졌지만 말이죠. 아무튼 조금씩 마네의 작품에 대한 좋은 평가를 해주는 평론가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조금씩 마네는 재평가받기 시작합니다. 특히 근대적인 작품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맨 앞에 서 있는 작가로서 마네는 언급이 되기 시작합니다. 점점 평가가 좋아지던 마네는 결국 1881년 그토록 소망하던 살롱에서의 수상을 거머쥐게 됩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1882년에는 프랑스 정부로부터 레지옹 드 네르까지 수여를 받게 됩니다. 한창 재평가받기 시작하던 마네는 안타깝게도 1880년부터 점점 건강이 악화가 되게 되고 1883년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마네의 장례식장에서는 인상파 화가들이 직접 관을 운구를 하게 되고 그 맨 앞에는 모네가 관을 직접 들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1883년 그가 사망한 이후 프랑스의 유서 깊은 미술학교 에콜 드 보자르에서 마네의 회고전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는 굉장히 상징적인 회고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에콜 드 보자르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미술의 중심, 전통에 가까운 상징적인 장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징적인 장소에서 마네가 풀바디의 식사, 올랭피아와 같은 명작을 만들어냈을 때 비웃던 사람들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에콜 드 보자르에서 마네를 미술계의 중심으로서, 미술계의 한 획을 그은 사람으로서 인정을 했다는 상징적인 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남들과 다른, 남들이 하지 않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던 마네는 끊임없이 미술계의 중심부로 들어가고 싶어 했었고, 그렇게 지속되어 온 마네의 노력은 결코 헛된 노력이 아닌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인상파의 첫 단추를 끼운 작가로서 알려진 에드와르 마네는 그 이후에 나온 여러 명작들이 존재할 수 있게 만들어준 한 명의 작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은 에드와르 마네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마네와 정말 이름이 헷갈리는 작가인 클로드 모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인상주의라는 이름에 기원이 되는 작품을 그렸던 모네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다음 시간에 얘기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작가들의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 그리고 그 작가가 왜 저희에게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